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애플의 미친 AI 프로세싱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또 재미난 뉴스들을 이야기해야겠죠. 이제는 메이저 언론사도 믿기가 단체로 테슬라에 숏을 쳤는지, 아니면 최근 폭등한,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특히 안 좋을 때 이 디커플링 되는, 옛날에는 시장이 발작하면 테슬라 주식들은 더 많이 발작했는데 요즘은 좀 행보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지 더 공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가 이게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특히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합세해서 이렇게 될 줄은. 일론 머스크도 직접적으로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가짜 기사들 쓰고 결국 클릭베이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사실이 아닌 웃긴 이야기들만. 여기 보면 이 중간에 이 웹툰 같은 거는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면은 무조건 하이어 되는 저널리스트 잡 인터뷰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트윗이 굉장히 주류를 이룹니다. 참 이제 블룸버그도 걸러서 들러야 되나? 참 오히려 NY 포스트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신빙성 없는 데서 오히려 지금 다음 비트코인 얘기할 것도 그런데 결국은 참 안타깝다. 이 메이저 언론사들도 조회수 앞엔 장사가 없는 건가? 다 이걸로 돈을 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좀 요거는 좀 그래서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구글 창업자인 브린의 부인하고 간통을 했다라는 그 뉴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적 없다 그러죠. 그리고 이런 사진까지 올리고 자기 트윗에 같이 얼마 전에 파티한 적, 그리고 그렇게 자주 본 적이 없다 보더라도 주변 친구들과 같이 봤다는 완전 다 사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여성들과의 그런 안 좋은 온갖 루머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적도 없고 이게 웃긴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제 헛소리다. 근데 일단 대중들이 이 소식에, 그러니까 이건 일론 머스크를 잘 알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팔로우하지 않으면은 일론 머스크의 여성 관계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사실. 실제로 이분 아버지나 이분이나 참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럴싸한 루머들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냥 먹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에게 참 이게 CEO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분이 막판까진 가지만 진짜 회사를 말아먹을 정도로 막장까지는 안 가시는 분인 것 같긴 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이분 나름의 선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결사 아니라고 해명하는 거 보면은. 그치만 이제 평소에 보여줬던 행동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가짜 뉴스들이 먹힐만 하니까, 그리고 진짜 단체로 숏을 쳤는지. 근데 너무 메이저 언론사들도 여기에 동조해서 이걸 한다라는 게 참. 일론 머스크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클릭 시킹 머신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이런 미디어가 그렇게 완전 그냥 조회수 빨아먹으려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 걸러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참 악의적인 기사들. 진짜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최근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나? 라는 생각이, 내려가지도 않고 잘. 그 다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블룸버그가 장부를 상세히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번 2분기 보니까 비트코인 파는 거에 대해서 75% 이상 엄청 팔았죠, 대부분. 거기서 근데 재미난 건 돈을 벌었다고 테슬라가 기록을 한 겁니다. 64 밀리언 달러 정도를 벌었답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남은 거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오히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는 이거 좀 수상하다, 장부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 왜냐면 자세히 뜯어보면은 쉐어홀더한테 보내는 레터의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너 142 밀리언 달러에 대한 익스펜스에 대해서 이 설명이 이거 모호한데 너 여기다가 돈 잘못 기재한 거 아니냐. 뭐 비트코인에서는 좀 이득 났다고 하지만 뭐 이런 의심이 섞인. 그러면서 마지막에 FSB, 그러니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사실 지금 이런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아직 정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느슨하다라는 거죠. 그걸 뭐 악용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뉘앙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설령 이게 맞다 할지라도 여기 오가고 있는 돈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블룸버그도 얘기를 했듯이 그 선이 아직 다른 거에 비해서 더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그렇게까지 이건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선 저런 가짜 뉴스에 메이저 언론사들도 같이 올라타는 걸 보면서 잘 알지 못해 유명하지 않은 미디어에서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이걸로 돈을 벌었네라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야 이거 좀 수상하다라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타이틀을 잡는 걸 보면서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블룸버그가 이거 믿을 수가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다 걸러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설령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신임을 좀 너무 잃은 것 같은 거 아닌지. 다음은 글래스오더, 그러니까 테슬라 내에서 이런 일론 머스크에 가까웠던, 그리고 이런 로지스틱이라든지 이제 파트를 주문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리를 오더하는데 그 차에 근데 이게 좀 수상하다라는 거죠. 지금 내부 인베스티게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이분이 뒤로 이걸 해먹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뭐가 됐든지 이거가 뉘앙스는 문책 삼아서 잘린 것 같은데, 블룸버그나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게 일론 머스크랑 친하게 지내서 이제 뒷돈을 돈을 어떻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의심스럽게 일론 머스크랑 친한 사람이 테슬라 내에서도 굉장히 일론 머스크랑 가깝게 오른팔 같이 이제 묘사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여기서 파트를 이제 허위로 주문하면 뭔가 해먹은 듯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고요. 참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내연기관 회사들도 그리고 하청업체들 보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니면 건축회사들의 자재 문제라든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워낙 회사가 이제 커지고 많은 수의 파트를 주문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이럴 소지가 있죠. 어쨌든 내부 조사에 착수해 있고 잘린 건지 스스로 떠난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큰 회사다 보면 이렇게 참 바람잘 날이 없고, 이거는 테슬라라서기보다는 여러 파트를 대형 기업들이라면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결국은 한번 이런 일이 안 터지길 바랬지만 결국은 테슬라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처음이라서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테슬라라서 더 스팟라이트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폭스바겐 얘기가 계속 미국에서 이제 시끌시끌한데요. 그 전에 테슬라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지금 기가 프레스에 대해서 뉴 버전인 것 같은데 찍어내는 영상을 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하기를 이제 무게도 줄이고 생산성도 더 올라가고 더 나아가 라이드 퀄리티랑 소음도 하나로 이렇게 다 찍어내면은 아무래도 바디 전체에 울려야 되니까 그런 면들도 감세한다라고 또 한번 다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승차감도 하도 말이 많은 그 승차감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폭스바겐 얘기인데 어제 CEO가 내려간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면인데 그 뒤에 계속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진짜 이유냐, 또 그 이면에 또 그걸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작이 참 재밌는 게 결국 이거 관련된 얘기인데, 이분이 브렛 윈턴이라는 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도 여기 답변을 했고요. 답글을 달았고, 폭스바겐이 도대체 파는 게 이분이 카운트하기 한 95 거의 100개에 육박합니다. 모델이 참 많죠. 그에 반해 이제 테슬라는 별게 없다라고 이제 S3, XY, 사이버 트럭이 이제 내년에 나온다고, 로봇 택시도 얘기가 나오고, 로드스터 아직 말만 있고, 세미도 테스트하는 중인데 지금 현재 메인으로 쓰는 건 4개인데, 와, 폭스바겐이 이렇게 많은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물론 많은 플랫폼을 공유하겠지만 장난이 아니네요. 95? 와. 근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셀프 드라이빙이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 한다라는 거죠. All that matter.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이런 게 없다라면, without autonomy, 그러면 이제 말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플립폰을 쓰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자율주행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테슬라의 강점은 제조에 좀 더 제가 초창기엔 집중했었는데, 요즘 FSD 베타를 타면서는 이게 진짜 이게 미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이제 이분이 계속 폭스바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디에즈가 이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리더십을 바꾼다고 소프트웨어 이슈가 금방 매지컬리 마법적으로 이게 바뀔 거냐라는 거에 굉장히 의구심을 보내고, 더 나아가서 포르쉐랑 아우디 쪽에서의 이제 클레임이 디에즈를 내려가게 했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 포르쉐가 IPO를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포르쉐가 테슬라를 따라하기를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OTA라든지 좀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무래도 투자금을 더 많이 뽑겠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죠. 제가 그래서 타이칸을 왜 사는지 또 이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테슬라의 중고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팬덤 때문이 아니라 지금 팔려있는 차들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대부분 됩니다. 그냥 내 차가 좀 이렇게 쓴 티만 날 뿐 중고차를 사더라도 여전히 최신 소프트웨어와 최신 자율주행적인 면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거지, 팬덤 때문에 그게 높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소프트웨어로 그게 관리가 되니까. 근데 포르쉐는 기존 내연기관 차들 지금쯤이면은 저기 테슬라 저리 가랄 정도로 OTA가 돼야 되는데 흉내조차 못 내고 있죠. 그게 지금 계속 투자자들한테 압박이 와서 결국 디에즈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블룸버그 얘기가 이제 포르쉐가 지금 버기 소프트웨어, 아주 버벅대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OTA 근처도 하니까요. 이게 뭐 금방 뭐 테슬라 같이 된다고 작년에 별 차이 없고 이제 포르쉐의 감성과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별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이 비판을 가하는 게 요즘 너무 이제 일관되게 그냥 가는데,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기가 무지무지 내연기관은 어렵습니다. 이게 내연기관 회사들 대부분의 미래가 이럴 것 같은데, 또 이분이 추가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냥 커스메틱 컷센터라고 그냥 좀 이쁘게 포장하는 정도로밖에 아직도 자동차 OEM들은 그 정도로만 아주 낮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will be their death. 저도 대부분 이것 때문에 사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소프트웨어 is now the key performance differentiator. 당연한 거고요. 앞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도 그렇고, 저도 이것 때문에 결국 회사의 근간을,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디에즈가 내려간 거, CEO가 내려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포르쉐의 IPO 이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IPO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매크로 상황도 안 좋은데 투자금을 많이 받기는 텄죠. 이 상태로 가다가.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갈 조짐들이, 물론 포르쉐의 네임밸류나 그런 감성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전혀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던. 그리고 뭐 제가 CATL 배터리를 얘기했는데 내연기관들은 뭐 이미 들어갈 배터리를 픽스했다라는 얘기도 뭐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그건 내연기관이죠. 테슬라는 좋으면 당장 씁니다. 정말 얼마나 웃기냐면요, 정말 거지같이 고쳐놨는데 모바일 서비스 부르면 금방 옵니다. 이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즉각 반응해서 좋긴 한데, 요 패널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거 붙여놓은 게 요 따위로 틈이 그냥 보이게. 원래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가니까 참 깝깝한데요. 마감은 용서가 안 됩니다.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누가 좀 얘를 좀 견제해줬으면 좋겠는데 견제해줄 회사가 하나도 없죠. 제가 테슬라의 이런 수리하는 방식에서도 느껴지는 게, 이 회사는 부품을 너무 빨리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가 이걸 못 고쳤던 이유가 좀 됐지만, 여기 보면 요 핀이 있거든요. 요 핀이 그 사이에 신형에서는 요 핀이 사라졌습니다. 요 패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 차에 있는데 제가 이걸 2022년형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받았는데, 아니 그거 사이에 얼마나 지났다고. 아니 이런 파트들도 이 회사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디자인이 바뀌면은, 그래서 이 수리하시는 분도 이게 바뀌었는지 몰랐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장점은 빨리빨리 이런 게 대처가 되고 부품이 로지스틱에 대해서 쉽게 대응이 되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빨리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배터리도 CATL이 그거 만약 진짜 내놓으면 테슬라는, 내연기관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당장 갖다 쓰겠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올라가고 현재 전기차에서 엄청난 배터리를 소모해주는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 난다라는 얘기지. 뭐 다른 회사들이 과연 테슬라를 뭐 따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테슬라 같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품 주기가 또 빨리 바뀔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제 걸 요걸 수리하면서도 요 작은 거 하나인데도 그 사이에 도대체 디자인이 이게 몇 번을 바뀌는 겁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애플 얘기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얘기인데요. 결국 테슬라와 애플의 강점은 프로세싱이죠. 애플의 그 RF 칩, 모뎀이나 이런 걸 전량 공급하는 게 지금 브로드컴입니다. 이 브로드컴이 되게 웃긴 회사인데 역사를 보면 원래 아바고라는 회사가 브로드컴을 먹었는데 아바고라는 회사 이름을 버리고 브로드컴이 더 유명하니까 그 회사가 브로드컴 이름을 쓰는 뭐 신기한데 이 아바고라는 회사가 뭘 개발했냐면은 F바라는 아주 끝내주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이것도 정말 수율이 안 올라와서 엄청 오래 이제 걸린 칩인데 이 F바를 만드는데 뭐 너무 전공적인 얘기는 이게 멤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멤스 그거 어디다 쓰냐? 근데 우리가 이미 아이폰에 열심히 들어가고 있죠. 이거를 이제 에어 캐비티 공중에 띄워야지만 이 Q 팩터라고 해서 일종의 필터인데 밴드 패스 필터인데 전작과 과목을 들으셨다면 시그널 앤 프로세싱 뭐 신호 처리나 이런 거를 들으셨으면 충분히 대학 때 배우는 그리고 이제 Q 값이라고 해서 얼마나 샤프하게 올라가냐 근데 기존의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게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러스가 누수되는 그러니까 저전력으로도 끝내주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사들은 이게 붙어 있어 가지고 러스 히트 디스페이션 이게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아주 높은 필터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거를 전량 다 써버리는 이런 그리고 이거 슈퍼을이죠. 슈퍼을 이거를 상대 회사들이 이 정도로 잘 만들질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쟁사들이 이게 붙여서 쓰기 때문에 최근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플이 브로드컴에 요구하는 게 이 칩의 사이즈를 점점 줄이라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더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줄인 공간을 뭐에 쓰나 봤더니 배터리로 씁니다. 많은 이제 팹 공정들이 좋아지고 TSMC 같이 미친 그런 공정들이 이런 칩을 만드는데도 다 어느 정도 그걸 쓴다라는 게 아니라 공정의 혁신들이 결국 칩 사이즈를 줄이게 되고 파워도 덜 소모하게 만들지만 계속해서 애플이 주구장창 다른 파트들에 있어서도 다른 칩들에 있어서도 사이즈를 줄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 줄인 게 뭘로 들어가냐면은 이게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플 디바이스들이 그냥 막 쓰셔도요 뭐 랩탑을 필두로 아이폰도 그렇고 배터리 성능이 안드로이드를 그냥 압살해 버립니다. 근데 최근에 더 미친 행보가 보이는 게 뭐냐면 성능이 좀 거지 같아도 그러니까 좀 뭔가 삐그덕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플이. 왜냐하면 부족한 건 프로세싱 파워로 커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센서가 꼭 데이터를 물론 좋게 주면 좋겠지만 파워 컨섬션이 우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더 길게 쓰고 싶어 하니까 그 부족한 거를 프로세싱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작게 파워 컨섬션만 줄여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주변 벤더들한테 애플이 막 가고 있거든요. 그 남은 공간은 전부 배터리가 채웁니다. 이건 추측인데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 BOE 같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이제 올레드를 공급하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떨어지죠 성능이. 근데 스펙도 최근에 치팅했죠. 한국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4의 이게 공급자로 떨어졌다가 애플이 다시 받아줬습니다. 금방. 이게 애플이 지금 많은 제조사들한테 가격이 싸거나 전력 소모가 적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의 강력한 이런 프로세싱 파워,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서 보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파워 컨섬션만 어떻게 해주고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작게 만들고 성능 좀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머리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트렌드인 거 아닌가.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브로드컴 이 얘기는 진짜고요. 요 BOE는 그러니까 앞으로 애플 공급자들한테
이런 게 더 요구되는 게 아닌가. 센서를 더 잘 만들기보다는 애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잘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근데 이런 방식이면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우위에 좀 더 갖고 있는 게 이게 무산되는 거 아닌가. 철저히 애플 취향에 맞춰야 되는, 이 무서운, 우리가 AI의 발전이라든지 프로세싱 파워가 높아서 그거 어디다 써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전력 설계가 CPU에만, AP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변 파트들도 저전력으로 더 설계하게끔 더 용이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테슬라로 넘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레졸루션이 너무 거지 같다, 카메라 쓰는 게. 근데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저는 됩니다.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잊은 마음 제가 업데이트된 정보로 리마인드 또 해드릴 텐데, 지금 레졸루션이 부족해도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은 테슬라의 뛰어난 AI 성능과 그런 걸로 부족한 건 그려내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걸 설계할 수 있고 파워 컨섬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정도의 배터리 성능으로도 사진은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리는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냐 마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레졸루션을 하지만, 다른 분이 댓글에 지금 아이폰 보면은 시네마틱 효과가 있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2025년쯤 가야지. 아직 프로세스 성능이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이 딸려서 그런 거지, 더 좋아지면 지금 풀 HD에 30프레임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시네마틱 그것도 이제 더 좋아지면 4K 가고 이제 주변을 그려주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진이 나 영상이 증거로 못 쓰이는, 사진 하나나 단순 영상으로는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는 들어가야지 어떤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는, 이제는 프로세싱 파워나 이런 AI가 이미지든 비디오든 끝내주게 그리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레졸루션이어도 충분히 테슬라는 이거를 처음부터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센서여도 충분히, 대신 보면은 픽셀 사이즈는 큽니다. 아이폰이 아직 2마이크론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조도에서의 그 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픽셀 사이즈는 커야 되지만,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이즈가 아니라. 그렇지만 해상도는 이 정도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건 풀 HD도 아니고 그냥 SD 거의 급인데도 이런 거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머리가 다시 한번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이 정도면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